금융회사들이 단기 성과에만 치중하지 않도록 성과급을 줄 때 몇 년에 걸쳐서 나눠주도록 규제가 강화되지만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소형 증권사나 저축은행은 대상에서 빠져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서영교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대형 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보수 절반을 5년 동안 나눠 지급하도록 규제를 강화합니다. 금융회사 임원과 금융투자 담당자의 성과보수 이연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이연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과보수 10억 원을 받는 임원은 5억 원을 일시불로 받고 나머지 5억 원을 5년에 걸쳐 나눠 받게 됩니다. 당국이 이 같은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단기 성과에 매몰되는 것을 막고 중장기적인 손실을 보수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컨대 대규모 부동산 PFD를 성사시킨 임직원에게 성과보수를 일시불로 지급할 경우 나중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환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안의 적용 대상에서 소형 증권사와 저축은행은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과급 이연제 적용 대상이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증권사와 7천억 원 이상 저축은행에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소형 증권사와 저축은행 가운데 상당수 회사들은 성과급을 한 번에 모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는 소형사일수록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투자 행태를 보면 대형사들이 선순위 대출같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는 반면 소형사들은 위험이 큰 후순위 대출과 브릿지론 비중이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형 금융회사의 인력 이탈 가능성도 꼬집고 있습니다. 대형사에만 적용되는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경우 인재들을 소형사에 뺏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단기 이렇게 수익을 확 내고 거기서 성과보급을 왕창 챙겨가는 거를 선호하는 이런 인력들은 당연히 그 성과급 이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금융회사로 가려는 인센티브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금융사들은 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회사들인 거잖아요. 굳이 이거는 사이즈에 따라서 적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금융당국은 성과급 이연제의 적용 대상을 늘리는 방향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선안이 반쪽짜리 대책에 머물지 않으려면 성과급 이연제를 소형 금융회사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경제TV 서영교입니다.